안녕하세요, 신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업 시작 전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신고, 그리고 에스크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서류가 다른데요. 만약에 식당을 오픈하신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고요, 위생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보건소 가서 건강진단서 받으셔야 되고요, 영업신고증도 받으셔야 됩니다. 식당 하나 오픈하려고 하면 굉장히 서류가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온라인 비즈니스 쪽으로 포인트를 맞췄죠.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사업자 등록증이죠.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꼭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보면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데서 사업자 없이 옷이나 잡화, 기타 등등 물건을 좀 파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는 엄연한 불법 행위고 또 탈세 행위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에 꽤나 크게 과징금을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영리 활동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나눌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크게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나뉘고, 개인 사업자는 간이 가세자와 일반 가세자로 나뉘죠. 법인 사업자는 물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법인 사업자로 초기부터 창업을 하신다면 유튜브 보고 계실 게 아니라 아마 세무사를 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일정 부분 연차가 쌓이고 또 매출이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인 사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저 또한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를 고르라면 역시나 소득세와 법인세율 때문이겠죠. 개인의 경우는 본인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38%까지 나뉩니다.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세는 10%에서 최대 22%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아무리 내더라도 법인세가 22%를 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숫자가 좀 나오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질 텐데요. 저희가 지금 산수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지금 올린 표를 보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앞에 과세표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세표준은 그냥 단순하게 순이익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순수익을 냈을 때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개인이죠. 그리고 법인세의 차이입니다. 순이익이 적을 때는 개인 소득세가 더 적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개인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지금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통은 개인이 법인에 비해서 소득세를 적게 내고요. 금액이 커질수록 개인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즉 개인 사업자는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죠. 하지만 법인은 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최대치인 22% 이상 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개인인데 소득이 높아서 소득세율이 22%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법인이 훨씬 유리한 거겠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렇게 매출이 점점 커질수록 법인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법인으로 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충분하다거나 처음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거나 공동 창업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 입찰을 따야 된다거나,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건축회사를 창업하셨는데 특정 입찰을 따려고 하면 무조건 법인 사업자가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법인으로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이처럼 사업의 방향에 따라 처음부터 법인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의 사업 규모와 사업 방향에 따라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단 가장 많이 또 가장 흔하게 할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 앞에 이미지에서 알아봤죠?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먼저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간이 과세자가 왜 생겼냐? 정부에서 영세 사업자, 예를 들어 작은 점포에서 작게 가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노점상 하신다거나, 물론 노점상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하죠. 정말 영세하게 동네 작은 슈퍼를 하신다거나 작은 수선집을 하신다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죠. 국가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사업을 막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영세업자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잘 영위해서
사업이 커지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낼 테고 그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영세사업자들 너희들 세금 내기 힘들지, 그러면 연 매출 4,800만 원이 안 될 때까지는 간이사업자로 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게 라고 해서 생긴 게 간이가세자입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세금 부담도 훨씬 덜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인큐베이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한테 세금 부담이 좀 크게 나갈 수 있으니까 매출이 늘지 않을 당분간은 간이가세자를 유지해주고 세금 부담을 좀 경감시켜 준 거죠. 그래서 연 매출 4,800만 원이 안 되면 계속 간이가세자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이 4,8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됩니다. 약간 졸업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궁금하실 겁니다. 간이가세자가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얼마나 세금을 덜 낼까?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표를 한번 보시죠. 똑같은 매출일 경우에 간이가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차이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뭐 복잡하죠. 뭐 10% 곱하고 또 뭘 곱하고 뭐 난리 났죠.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저 맨 왼쪽에 매출이 5천만 원일 때, 자,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가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간이가세자는 내야 할 부가세가 50만 원이고요. 자, 매입이 만약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매입 부가세가 300만 원,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매입 부가세가 30만 원. 내야 할 세금 얼마냐? 부가세는 간단합니다.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부가가치세를 내면 돼요.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200만 원 내야 됩니다. 근데 간이가세자는 20만 원만 내면 되죠. 맨 오른쪽에 이제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과세자 200만 원, 간이가세자 20만 원. 똑같은 매출인데도 세금이 180만 원이나 적죠. 18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제가 며칠 전에 TV를 우연찮게 봤는데 요즘에는 막 65인치, 75인치 이런 TV가 중국산 같은 게 180만 원, 200만 원이 사더라고요. 지금 이 부가가치세 차이로 65인치, 75인치 TV를 한 대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초기에는 간이가세자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간이가세자가 장점만 있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일단 가장 큰 일반 과세자와의 차이라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어떤 아이템을 정하셨는데 이게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수입해온 물품을 나만 팔면 좋겠지만 혼자 파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를 보시면 총판도 있고 판매자도 여럿이 있죠. 왜냐하면 혼자 파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파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물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싶다면 공급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 아예 못해요. 그러면 거래처에서는 물건은 공급받을 수 있지만 세금 계산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공급받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본인의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또 그리고 사업 방향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가세자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어디론가 물품을 공급해야 되고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간이가세자가 유리하죠. 에피소드 아니면은 참고하시라고 드린 말씀인데요. 예전에 간이 돌리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간이가세자가 부가세에 대한 부담률이 굉장히 적죠. 사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가세라는 게 생각보다 내기가 싫습니다. 왜냐?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렸다시피 통장을 쪼개든 아니면 통장 하나로 다 관리를 하든 고객들이 낸 세금이지만 일단 내 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내 돈 같습니다. 통장을 나눠놔도. 근데 이거를 부가가치세 기간에 내려고 하면 너무 아까워요. 간이가세자로 사업을 해보면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부가가치세 적게 내기 때문에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세금 부담이 덜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간이 돌리기가 뭐냐? 간이가세자를 창업해서 열심히 팝니다. 4,800만 원뿐 아니라 뭐 몇 억을 팔 수도 있겠죠. 그렇게 팔면 그 다음 해에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전환되기 전에 폐업을 해버려요. 그리고 가족의 명의를 빌리거나 친한 친구 와이프 명의, 와이프도 가족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명의를 빌려서 또 창업을 합니다. 간이가세자로. 이렇게 또 몇 억을 팔고 또 몇 억을 팔고 폐업하고 몇 억 팔고 폐업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세를 계속 탈세하는 거죠. 간이가세자의 목적 자체가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이죠. 일정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부담을 적게 주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일반 과세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한 인큐베이터 개념인데 이걸 약간 악용한 거죠. 예전에 동대문이나 다른 도매시장 쪽에서 계속 하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소매 쪽에서 국세청이 피바람이 한번 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간이가세자를 했거나 그런 이력이 있던 분들을 다 잡아내서 과징금이나 세금을 엄청나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꽤 몇 년 전이고 아마 국세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카드 결제나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이 지금만큼은 되어 있지 않은 때에도 이렇게 다 잡아냈는데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간이가세자를 한번 하시고 나면 일반 과세자로 넘어갈 때 굉장히 약간 두려움감이 있어요. 내가 과연 부가세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겪었고요. 다른 분들도 다 겪는 과정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는 고객이 내는 세금입니다. 제 돈이 아니고요. 이거를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거든요. 고객이 낸 세금을 잘 보관했다가 낸다고 생각하시면 아까울 게 전혀 없고요. 생각을 약간 바꿔보셔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돼서 부가세를 정말 많이 냈다고 하시면 그거는 고객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부가세를 많이 냈다는 건 고객이 그만큼 많이 구입을 해줬다는 거니까 지금 영업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사업을 잘 하고 계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야겠죠. 예전 같은 경우만 해도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직접 가까운 구역, 그러니까 뭐 구면 구, 뭐 군이면 군, 세무소를 직접 제가 찾아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참 좋아졌죠. 온라인상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찾으러 바로바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찾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준비해야 될 서류는 신분증,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을 영위할 장소의 임대차 계약서, 어떤 사무실을 내가 임대해서 그 사무실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무실 임대한 계약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져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사는 집에서 할 거다, 근데 이 집이 전세나 월세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집이 작아다 그러면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서류 하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입니다. 이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세무소에 가면 다 있고요. 예전에는 솔직히 세무소 찾아가면 그 세무소 공무원들이 조금 불친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가보니까 되게 다 친절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면 민원 창구에 가서 잘 물어보시면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페이지인데요. 자, 제출 서류, 자, 신청 신고서 입력, 제출 서류 등록. 제출 서류 등록하려면 미리 스캔 받아놔야겠죠. 그 다음에 신청 내용 확인 및 전송.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텍스에서 등록하시기 전에는 꼭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공인인증서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업을 하시게 되면 갖가지 자재를 구입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컴퓨터를 산다, 뭐 노트북을 산다, 책상을 산다, 의자를 산다, 뭐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산다, 카메라를 산다, 이렇게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사실 텐데 꼭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샀던 물건은 매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루 전이든 1시간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물품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난 뒤에 사셔야 이게 나중에 다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등록하시기 전에 물건 절대 사지 마시고요. 물건 사시기 전에 사업자 등록부터 하시고 사업에 관련된 물품 하나하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필요한 볼펜, 메모지, 마우스, 패드, 휴지, 뭐 기타 등등 사업에 필요한 물건들은 다 매입 혹은 비용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시기 전에 덜컥 구매하지 마시고 꼭 사업자 등록하시고 나서 물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통신 판매 신고, 그 다음에 에스크로인데요. 제가 꿀팁 내용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알려드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통신 판매업 신고, 그 다음에 에스크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좀 흥미롭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